자, 요즘에 채권에 대한 투자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심지어 개인 투자자분들까지도 채권 투자에 대한 벽도 상당히 낮아져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과연 이 채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투자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이분과 함께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B투자자문 마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말 국내에 몇 안 되는 채권 전문, 정말 최고의 채권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데 일단 채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먼저 전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쵸. 연준의 금리 경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 일단 연준 어제 최근에 시장이 또 굉장히 도비시하게 지금 네. 코멘트를 줘서 좀 생각보다 또 터미널 레이트 최종 금리가 이제 한때는 5% 이상 갈 거로 예상을 했는데 다시 이제 4% 후반대에서 끝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연준을 좀 전망을 말씀 좀 드리기 전에 우리가 연준의 어떤 의사결정의 기준을 네네.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불행히도 연준은 미래 기대 어떤 경제 전망에 입각한 것보다는 약간 과거 경제 전망에 과거 경제 어떤 실적에 따른 어떤 데이터 디펜던트 성향이 강하다는 걸 꼭 명심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약간 혼란스러워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어떤 주어진 상황은 굉장히 좀 경제가 나빠지는데 반대로 우리가 연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 1년 동안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데 네네. 일단은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연준이 전망치가 아닌 과거 경제 실적의 오늘자 발표를 가지고 의사결정한다는 걸 꼭 명심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바처럼 다음 주 12월 13일 날 같은 경우는 한 50bp 정도 올려서 금년 말까지 4.5가 될 것 같고 내년 2월 1일인가요? 2월 1일 날 또 거의 확정적이죠. 25bp 올리면은 4.75. 원래 네. 이게 11월 연준 미팅 전에 9월 달까지의 전망치잖아요. 금년 연말까지 4.5, 내년까지 네네. 4.75까지가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초에 11월 미팅 때 근데 만약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그때까지 확연히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0.25 정도 페이스로 더 올릴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말을 좀 길게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비율은 일단은 공식적으로 내년 2월 1일까지 4.75까지를 보는 게 확정적인 것 같고 하나의 룸은 3월 22일인가요? 네네. 0.25 정도에 대한 룸은 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은 네. 철저히 데이터 디펜던트입니다. 방금도 제 시작하기 전에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감들이 글로벌 라이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1, 2월 달에도 여전히 데이터가 생각보다 안 잡힌다고 하면 0.25를 더 올릴 여지는 있다는 정도를 좀 판단하고 가야 좋을 것 같습니다. 0.5, 0.25, 0.25 정도에서 한 5%에서 딱 그렇죠. 마무리되지 않을까. 4.75 내지 5.0 정도 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가운데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 이야기들이 워낙 많아서 정말 침체가 올 가능성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응책을 좀 써야 될 것 같으세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내년에 가장 큰 우리가 주식 투자 의사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바로메트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의사결정도 완전히 달라질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지금 지금 정도의 어떤 주식이 저점이고 랠리를 간다고 보시는 분의 견해의 가장 큰 이제 어떤 바로메타는 뭐냐면 내년에 경기 침체는 오지 않는다. 소프트 랜딩으로 끝난다고 하면 지금 좀 표현이 과하지만 주식 본격적으로 들어가 된다는 판단인 것 같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인디케이터들이 소프트 랜딩에서 지금 리세션 쪽으로 약간 이제 방향추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과거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주식 시장은 불행히도 과거 지난 50년 동안에 미국의 경기 침체 전에 주식이 먼저 선제적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간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경기 침체 안에서 그렇죠. 바닥을 찍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큰 그림에서는 조금은 우리가 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화면 준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경기가 좀 그러니까 경기가 좀 그러니까 침체적으로 간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그 투자적격 채권 내지 하이리 채권의 가상금리가 국채보다 가상금리가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네네. 경기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는데 이럴 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어적 삼형제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이걸 좀 기본적으로 좀 갖고 왔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 예상한 대로 내년 경기 침체가 들어가지 않을 때 바로 날아가면은
좀 수익이 좀 덜은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간은 디펜시브하게 방향을 잡고 좀 포트폴리오를 플레이를 방어할 수 했으면 있으니까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권에 우리가 정말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 지금까지는 이제 주식 관점에서 섹터별로 좀 말씀을 해주셨다면 채권 투자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채권 가격이 많이 낮아진 건 알겠는데 또 채권을 전문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채권은 장기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원금 플러스 이자로 귀결된다. 그렇죠. 이게 그러면 지금 채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채권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달리 호흡이 좀 기셔야 돼요. 네네. 우리가 3개월 내 6개월 안에 어떤 답을 찾는 게임이 아니라 적어도 앞으로 한 1년 반 내지 2년 정도를 보고 의사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속성이잖아요. 하나는 예금 같은 확정금리 속성이 있고 네네.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경제 방향에 따라 또 가격이 움직이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큰 그림에서는 일단 현재 어쨌건 간에 한국에 국채를 들어가면 현재 한 4% 전후의 확정금리를 담보를 하는 거고 네네. 여기에다가 우리가 현재 글로벌 IB들이 보는 한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향후 한 2년 지금으로부터 향후 한 2년 정도 이후에는 현재보다 레벨 금리가 한 2% 정도 내려갈 거라 보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금리에서 한 2% 내려간다고 하면 사실은 채권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얼마나 오르는 거예요? 2% 내리면? 예를 들면은 네. 3년짜리 국채를 갖고 있다고 하면 사실 크게 오르진 않아요. 금리 한 3년짜리 국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네네. 한 2년 정도 뒤에 판다 가정을 하면은 한 3%? 아니 죄송합니다. 2% 곱하기 3이니까 한 2% 정도 올라갈 것 같고요. 네네. 만약에 여러분이 20년짜리 국채를 갖고 있으면 금리가 2% 내려가잖아요. 네네. 가격이 40%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장기 채권일수록 그런 예, 특성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건 이자 수익을 뺀 거죠. 네네. 플러스 이자 수익까지 나와야 되니까 너무 주식에만 몰입 안 되시면 좋겠습니다. 채권 가지고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요. 좀 얘기 좀 길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가능한 저는 이제 뭐 사실 채권 투자하는 방법론 세 가지거든요. 네. 개별 채권 그리고 채권 펀드, 채권 ETF.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이제 쭉 뭐 어떤 걸 투자도 관계없는데 상대적으로 위험 관리나 세금 절세 측면을 본다면 개별 채권이 좋고요. 근데 네네. 개별 채권을 투자를 하는데 이제 크게 나누면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조금은 우량 채권보다는 국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특히나 한국은 미국보다 경제가 더 나빠질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요즘 뭐 많은 분들이 많이 하셨지만 한동안 우리가 한전채나 농협채 같은 걸 해서 금리 좀 높아서 국채와 같은 등급을 생각해서 막상 들어갔는데 최근에 우리가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좀 마음고생을 많이 걸렸었죠.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채를 하면 오히려 좀 극단적 얘기입니다만 이런 이벤트가 국채 가격엔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한번 화면 좀 준비되실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보면은 일단은 제가 우량 채권보다는 국채를 좀 말씀드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요. 밑에 아래쪽 화살표가 레고랜드 이후에 아래쪽 화살표가 있는 게 국채 금리입니다. 국채 네네. 금리는 지난 두 달 동안 오히려 금리가 좀 내려가는 국면이고요. 반면 위로 화살표가 가는 거는 AA 우량 채권의 가상금리는 오히려 벌어지고 있어요. 가상금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건 우량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네네. 얘기거든요. 즉 우리가 경제가 나빠질수록 우량 채권과 국채는 양극화가 진행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무조건 국채 들어가십시오. 가 첫 번째 메시지고요. 네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우리가 금리가 내려갈 거라 생각하면 긴 채권, 네네. 단기 채권보다는 긴 채권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고 그래서 지금 화면에 한번 준비되는 것 같은데 이 긴 채권 같은 경우는 방금 듀레이션 효과라고 해서 네네. 같이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있죠. 예를 들면 금리가 한 2% 가량 2년 뒤에 내려간다 가정을 했을 때 듀레이션 보시면요. 듀레이션 1년짜리는 가격이 2% 올라가는 반면에 만약 여러분이 20년짜리 국채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가격이 40% 올라갑니다. 40%. 엄청나게 네. 올라갑니다. 근데 장기 채권의 문제점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 예상과 달리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깨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어떤 리스크 측면은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쨌건 간에 우리가 장기 채권 가격이 크게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면은 최대한 긴 채권을 통해서 어떤 가격 민감도 변동성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제가 할인채를 투자하라고 해요. 할인채는 뭐예요? 처음 그러니까 들어봤어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채권 가격이 100원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80원이나 70원짜리 이렇게 좀 네네. 가격이 싼 거를 투자하려면 좋겠다는 얘기고 네. 모든 채권은 만기에 가면 이렇게 원본에 수렴합니다. 그쵸, 네. 내가 70원에 사더라도 만기에 가면 100원을 돌려받는 것처럼 좋은 건데 네네. 특히나 할인채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미국 국채 그러니까 미국 국채나 한국 국채를 투자를 하면 3%에서 4%짜리 쿠폰짜리 살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사지 마시오. 마시고 1, 2년 전에 1, 2%짜리 발행됐던 채권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1년 전에 1%짜리 국채를 샀다고 하면 지금 금리가 4%니까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그렇죠. 깨지거든요. 네네. 네. 즉 1, 2년 전에 1%짜리 채권이라는 의미는 현재 시점에 할인 채권이라는 얘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할인 채권을 사면은 일단은 이 할인 채권이 아까 요 할인 차액이 만기에 원본이 되면 이게 비과세입니다. 그럼 이 네. 비과세고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야당 민주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은 이게 양도소득세로 돼서 상대적으로 세금 네네. 효과는 약하지만은 만약 민주당이 금투세 이원에 합의를 한다고 하면은 채권 매각 차익, 상환 차익 100% 다 비과세고요. 어허. 게다가 세금은 요 쿠폰에만 과세를 맞아요. 네네. 즉 아하. 현재 효과는 4%인데 과거 1%만 종합과세에 걸린다는 거고요. 채권 투자했는데 자본소득은 세금 안 내고 그렇죠. 오히려 이자 소득만 그렇죠. 세금 내는 거니까. 근데 이자 아하. 소득인데 이왕이면 쿠폰이 낮은 게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설령 우리가 민주당이 합의를 하지 않아서 금투세가 내년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쿠폰인 할인채를 반드시 투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게 채권 투자하는 목적이 만기까지 보유 목적보다 경제가 나빠졌을 때 채권 가격 금리가 내려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를 그렇죠. 기대하는데 그럼 중간에 던질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화면을 다시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 저쿠폰 채권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했을 때 가격의 민감도가 고쿠폰보다 홀더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빨간 색깔이 고쿠폰이고 노란색, 그린색이라고 해야 되나? 녹색은 저쿠폰 채권이거든요. 네네. 근데 저쿠폰 채권이 금리가 내려갈수록 가격 상승 효과가 헐더 큽니다. 저 끝내기 전에요.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할인채는 사실 국채는 요즘에 제도 검색해 보니까 그냥 HTS로도 아니면 MTS로도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할인채는 그럼 어떻게 찾아내요? 할인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방송 보신 분은 정말 좀 도움이 되려고 말씀 좀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국채를 거래하려면 최소 10억 이상을 들고 가야 금융기관에서 거래를 해줍니다. 네네네. 증권사에서. 근데 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리테일북, 그러니까 네네. 회사가 고유로 채권, 국채를 사놓고 자기 그러니까 고객한테 파는 증권사가 있어요. 네네. 일부 대형 증권사. 네네. 그 회사 가십시오. 그러면 금액이 제한 없이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 1억 들고도 거기 가서 국채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아주 소형, 그러니까 일부 증권사입니다. 제가 증권사를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은 네네네. 대다수의 증권사는 10억 이상 돼야 거래를 해줍니다. 네. 근데 아주 우리나라의 큰 한두 개 증권사 같은 경우는 자기 회사 보유로 1, 2조를 이렇게 채권을 받아와서 네네. 그거를 아하. 잘게 해서 투자자를 투자할 수 있게 이미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도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채권에 대한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투자하면 훨씬 더 남들보다 더 좋은 이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GB투자자문 마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